자, 우리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41번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200kW, 200V 분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발전기 밑줄 하나 그시고요. 전기자 저항이 0.025Ω 줬고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압 변동률이 나왔는데 문제 조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전압 변동률을 풀어봤을 때 조건이 이런 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준 것 같아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에 우리 일단 전압 변동률 공식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V n분의 V0 마이너스 V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건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공식이 하나 더 있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잡아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분자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우리 무브하시 전압이라는 거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전력 2와 같은 겁니다. 입력과 출력이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출력이 부하를 안 걸었기 때문에 무부하시 전압이라는 거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똑같은 상태, 입력의 기전력, 출력의 무부하시 전압이 같은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권 발전기의 원래의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쓰느냐 V 플러스 IA R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건데 전동기는 물론 마이너스입니다만 지금은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요걸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E라는 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무부하시 전압이 존재한다 그러면 V0와 E가 같은 상태가 될 거니까 E하고 V0를 같다라고 놓으면 V0는 V 플러스 IA R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V 값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V0 마이너스 V는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IA, RA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0 마이너스 V는 IA, RA니까 V0 마이너스 V는 IA, RA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41번을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이 공식보다는 왼쪽에 있는 공식이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14년도부터 했을 때 많이 봤고 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문제로 문제를 봤던 거예요. 뭐 큰 것도 뭐 해보고 작은 전압도 구해보고 항상 이제 V0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했던 건데 이제 요번에 요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V n분의 IA, RA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은 줬어요? 줬어요. 200V라고 전격 전압, 단자 전압을 줬고 전기자 전류는 안 줬어요. 전기자 저항은 줬는데 전기자 저항은 얼마 줬냐면 0.025ohm을 줬죠. 0.025ohm. 그리고 여기다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만 구하면 되는데 전기자 전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분권 발전기는 병렬이니까 I 플러스 IF 또 한 번 씁니다.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을 한번 넣어볼 건데 일단은 보니까는 단자 전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20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용량 200kW 줬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3승 기본 단위 와트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RF분의 V인데 V는 200V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RF인데 RF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럼 안 주어지면 얘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0 무시라는 거죠. 안 주어지면 0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00 약분하면 10의 3승이니까 1000A만 남죠. 1000A.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 가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12.5% 나와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원래 우리가 항상 풀었던 전압 변동률 왼쪽에 있는 공식보다는 오른쪽 지금 푼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이걸 이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서 그냥 한번 보시는 건데 이걸 뭐 외워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잘 나왔던 거 위주로 하시고 안 나온 거는 잘 안 나오는 거는 답으로 외우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왔던 거는 꼭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자, 42번 볼 건데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구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런 건 이제 다 물어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그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 고정자권선이 있고 회전자권선인데 중간 변압기를 거쳐 가지고요. 우리 직렬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답이 4번 보시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고정자권선과 병렬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간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병렬 잘못됐어요.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43번 문제를 하나 볼 건데 변압기 효율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용량이 10kV짜리를 줬고요. 용량이 P가 10kV짜리래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철소를 줬는데 철소는 지금 우리가 PI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거 120W를 줬어요. 단위가 달라지고 있죠. 얘는 피상전력이고 얘는 유효전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선도 전부하 동선인데 PC 이것도 얼마냐면 우리 200W 줬나요? 예, 이것도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피상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꾸든 유효전력을 피상분으로 바꾸면 되는데 지금 유효전력이 2개고 피상이 하나니까 피상을 유효분으로 바꿔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 피상전력에다 항상 누굴 곱하면 유효분이 되는 거야.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유효전력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역률은 마지막에 줬는데 코사인 세타 역률을 얼마 줬냐면 2분의 루트 3을 줬죠. 우리 0.866입니다. 2분의 루트 3 값이.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밑줄 긋게 있는데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했대요. 밑줄 그셔야 돼. 우리 V결선 나오잖아요. 우리 단상 변압기 2대 가지고 우리 V결선 할 수 있는데 요거 우리 그 V결선도 이제 3상이 되는 거죠. 3상 그 부하의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대 용량이 몇 배예요?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효율 물어봤죠? 전부하 효율. 그럼 효율 공식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변압기나 발전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출력 뭐예요?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전기의 또는 변압기의 효율 공식이죠. 규약 효율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우리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일단 좀 길어집니다. 손실값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항상 손실의 대표적인 두 가지. 그죠? 고정손, 가변손인데 철손과 동손이 대표적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은 1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KVA를 일단 VA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로를 바꾸면 10의 3승이 고요. 여기에다가 역률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만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위가 피상전력에서 유효전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한 대 용량이 되는 건데요. 이 한 대 용량의 V결선은 몇 배? 루트 3배가 되더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도 출력이니까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한 번 쓰면 자 KV니까 10의 3승 잡고요. 그 다음에 역률 곱해야 유효전력으로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 곱해주고요. V결선이니까 한 대 용량이 몇 배라고 했어요? 루트 3배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플러스 손실이죠. 손실은 철손이 120인데 V결선은 몇 대 있는 거야? 2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20 플러스 동손이 마찬가지 200인데 2대 있으니까 2 곱하기 20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요거 95.9% 나옵니다. 95.9%. 그래서 요거 그러면 95.9%에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나요? 예, 4번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답으로 봐도 됩니다. 뭐 대표적인 답이 뭐 어차피 요거 V결선 한 문제니까 거의. 그 다음에 44번 들어갈 건데 44번 보시면 분권전동기에다 밑줄을 하나 그었어요. 분권전동기. 전원전압이 120V를 가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35A가 흐르고요. 회전수가 1300rpm입니다. 회전수 1300에다 밑줄 하나 그으시고 이때 계좌전류 및 부하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했대요. 변했다는 얘기, 안 변했다는 얘기? 안 변했다는 얘기죠. 전원전압만 올렸대요. 150으로. 처음엔 얼마였는데? 120에서. 전압이 올라가면 기전력도 증가하겠죠. 그럼 기전력이 증가하면 회전수도 당연히 증가가 되는 거죠. 그때 회전수 물어봤는데 1300보다 큰 거는 일단 다 커요. 그죠? 풀어봐야 됩니다. 전기자 저항은 0.45ohm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했냐면 분권전동기의 역기전력 공식을 한번 써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계전력 E는 어떻게 돼요? V 마이너스 IA의 R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K파이의 N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회전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옆에다가 K파이 N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단자전압에 의한 기전력을 먼저 구할 겁니다. 자, 처음에 전원전압 V 120V가 되겠고요. 단자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35A. 다행히 전기자 전류는 줬어요. 안 구해도 됩니다. 전기자 저항이 0.4죠. 맨 마지막에.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06V 나와요. 그럼 106은 K파이에다가 N이 얼마냐면 아까 1300 줬죠.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이 다시라는 놈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이 값 구한 거고. 그럼 이 다시는 전원전압이 150V로 상승했을 때 그때에 대한 기전력을 구해가지고 비례식 쓴 다음에 회전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50 마이너스 150 줬죠. 150V 했을 때 전기자 전력 얘는 변함이 없죠. 저항하고 35 곱하기 0.4 그대로 들어갑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36V 정도 나와요. 그런 다음에 상수 K파이에다가 N 다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요거 가지고 푸시는 거야, 결론이. 그럼 K파이는 날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N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N 다시는? 106분의 136 곱하기 얼마에 130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1600, 1300보다는 빠른 1668 RP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 2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45번 봅시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좋은 이유. 왜 단절권 쓰냐 이건데, 우리 동기기에서 여러분들 그 권선의 개수 파트가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권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권선법, 동기기의 권선의 개수 권선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전절권하고. 또 하나가 누굽니까? 집중권이죠. 이거 앞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첫 번째 특징만 볼 건데, 단절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1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사이판,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건 단절권 계속 공식이고, 특징만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량이 감소죠. 전절권에 비해서 짧게 감은 거죠. 그래서 권선이, 동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또 뭐야? 권선이 절약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량이 감소, 또는 뭐라고 써요? 우리 권선이 절약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고조파를 제거하여 뭘 개선시키는 거예요? 기전력에 또는 뭐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이게 두 가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단절권을 하는 이유 중 가장 좋은 이유 물어봤으니까 바로 얘죠. 고조파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 개선,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한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제가 요 밑에다가 우리 또 하나 사용이 되고 있는 분포권이 있죠. 분포권의 특징까지 잡아드릴게요.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누설 리액턴스가 코일을 분포 나눠서 감았기 때문에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는 거죠. 손실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할게 땡땡,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 개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절권 분포권에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파형을 좋게 하려고, 요게 이제 답이 있죠. 기출문제 쪽에. 자, 그래서 이거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합시다. 임피던스화가 5%래요. 퍼센트 Z값이 5%다. 그 얘기죠. 자, 그때 변압기 운전 중 단락사고가 발생됐대요.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자, 우리 단락전류 공식이 어떻게 돼요? IS는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I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기본적인 스타일의 문제 중에 4%를 줬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입니까? 4분의 100은 25잖아요. 그래서 25배가 된다. 또는 5% 줬을 때 몇 배입니까? 그러면 20배가 되겠죠. 5분의 100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 줬으니까 20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데 실적으로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격 전류 값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얘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단상과 삼상을 구별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죠. 단상은 뭐야? V분의 P가 되는 거고 삼상은 뭐야? 루트 3 V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단상 얘기고요. 삼상은 삼상이라고 문제 조건에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은 뭐야? 1차 측에서 변압기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차 측에서 단락 전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전압도 1차를 넣어주라고 그랬고요. 만약에 2차 측에서 단락 전류가 발생했다. 그때 단락 전류 구하세요 그러면 전압을 2차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질 게 많죠. 단상이냐 삼상이냐 1차냐 2차냐. 근데 1, 2차로 또 안 줄 때가 있죠. 그럼 뭐라고 주냐면 고압 측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1차, 저압 측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식이 우리 필기 쪽에서는 그다지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실기 가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보도록 할게요. 47번 문제가 아까 우리 1회 때 풀었던 문제예요. 숫자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온 건데 우리 1회 때 몇 번이었냐면 45번 문제가 되겠죠. 45번 문제. 1회 우리 5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는 요거 45번 문제가 부하 전류를 물어봐가지고서 V분의 P에다가 곱하기 6분의 1배 해가지고 우리 33.3A 나온 게 답이었는데 요 47번 문제는 똑같은데 더 쉬워요. 더. 지금 봐봐요. 47번 문제 제가 읽어볼게요. 25kW 125V 1200rpm의 직류 타여자 발전기. 자, 1200 줬죠? 또 회전수. 자, 밑줄 하나 그시고 1200. 타여자 발전기 전기자 저항, 브러쉬 저항 포함해서 0.45mm래요. 이 발전기를 정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얼마로 저하시켰대? 자, 요 놈을 200rpm으로 저하시켰대요. 똑같잖아요. 지금 숫자 안 바뀌고 아까 45번 문제랑 1회 때. 그때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변하냐? 기전력 물어봤죠? 기전력. 2-라고 할까요? 변화가 됐으니까. 이것도 우리 사실 뭐라고 써야 돼? N-라고 써줘야 되겠죠? 변화가 됐으니까. 자, 정상 상태에서의 기전력은 뭐야? 2라고 했잖아요. 2.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건 변함이 없어요. 회전수만 바뀐 거잖아요. 얼마로 감소한 거예요? 우리 기전력 2라는 놈은 K파이에 써볼까? 간단하게. 그럼 다른 건 그대로인데 회전수가 6분의 1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1200에서 200이니까. 그럼 기전력도 6분의 1배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값에 대해서 얼마로 감소하는 거예요? 6배 감소하겠다 그 얘기죠. 6분의 1배. 요거 답이죠. 그래서 요거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3번. 아까 거는 실제 부하 전류를 구하다 보니까 V분의 P 해가지고 실제로 기전력이 6분의 1배 되면 부하 전류도 6분의 1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V분의 P 곱하기 6분의 1에서 이게 나왔던 거죠. 33.3A가. 지금은 더 간단하잖아요. 회전수하고 기전력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요 기전력이 몇 배 되냐 물어보는 문제하고요. 부하 전류가 몇 배가 되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에 3번이고 48번 보도록 합시다. 전부하 동선이 100W고요. 철선이 50W일 때 변압기가 최대율을 나타내는 부하. 변압기가 최대율을 나타내는 부하. 이게 바로 이제 누구냐면 n분의 1 부하 시의 효율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n분의 1 부하 시의 효율. 그래서 요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루트에 우리 PC분의 PI가 된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주상 변압기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몇 프로? 70%. 한전에서 우리 70%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동선과 철선의 B는 2대1이라고 했던 거죠. 즉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70%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 해볼게요. 이것도 답이 70%인데 동선이 지금 얼마예요? 동선이 100이잖아요. 철선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얼마야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70%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는데 요 n분의 1부하시의 효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 운전하지 말고 이 변압기는 70% 정도만 운전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이 최대 효율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이거 잘 나오는 문제죠. 48번 문제는 49번도 좀 중요한 문제, 잘 나오는 문제.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 우리 항상 효율이 최대율 조건이 있었잖아요. 최대율 조건. 앞에서 많이 했죠? 뭐였어요? 우리 고정선하고 가변선이 같을 때죠. 또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고정선. 무부하선. 가변선은 부하선. 같을 때. 이거 좀 같은 얘기잖아요. 또 우리 뭐 철선 하고 동선이 같을 때. 여기 전부하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선, 부하선이 같을 때라고 해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철선과 동선이니까 답이 1번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정리하고 50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우리 그 직류기 쪽에 그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정류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류. 우리 AC를 DC로 바꿔줄 때, 그때에 정류 곡선이 있는데, 두 가지 불량한 곡선이 있죠. 부족 정류와 뭐 가정류. 두 가지가 이제 불꽃 선락이 발생되는 그때 정류 값이 되는데, 그 정류를, 이상적인 정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써볼게요. 양호한 우리 정류를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래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맞는 것보다는 아닌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일단은 공식이 하나 나오죠. 평균 리액턴스 전압. 그래서 L에다가 얼마예요? TC분의 몇 IC? 2IC. 2IC만 알면 공식은 해결되지만 전체 공식을 좀 다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야? 정류주기라는 놈은 V분의 우리 B- 델타가 된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 전압이 무조건 작아지는 게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결론은 불량한 상태에 불꽃 섬락이 발생되면서 불량한 정류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EL 값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보극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보극. 그래서 이 보극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불러?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얻는다. 우리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인덕턴스 L 값도 감소가 돼야 되죠. 비례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인덕턴스 감소라고 쓰면 되겠고, 세 번째는 정류 주기를 길게 해주면 되죠. 얘가 길어지면 얘가 작아질 거니까 반비례에 의해서. 그래서 정류 주기를 길게 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속도 부위를 느리게 해준다고 그랬죠. 느리게. 얘가 느려지면 정류 주기가 길어지고, 정류 주기가 길어지면
리액턴스 전압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쪽에 보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얘가 빨라지면 정류 불량의 원인은 누굽니까? 자, 빨라지면 정류주기 짧아지죠. 짧아지니까 리액턴스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버리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 불량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접촉 저항이 큰 항상 무슨 브러쉬? 탄소 브러쉬에 설치하라고 했죠. 탄소 브러쉬. 그래서 이 놈이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 정류의 역할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탄소 브러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접촉 저항이 크다.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양호한 정리를 얻기 위해서 또 설치하는 게 두 가지 누구냐 그러면 보급과 탄소 브러쉬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냐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4번 되겠죠. 접촉 저항이 작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랬죠. 크게. 4번으로 체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 쓴다고 했던 거죠. 자, 그다음 51번 보도록 합시다. 중권에다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중권으로 감긴 직류전동계 극수가 2극이고요. 매극당 자속수가 0.09회보, 한극당 자속이죠. 전도체수가 82고 부하전류가 12A일 때 토크 물어봤는데 우리 중권 파권조 쓸 때 토크는 공식이 누구의 세 번째 공식이 되겠죠. 우리 단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뉴턴메타하고 킬로그램메타. 그래서 우리 공식 한번 써볼까요? 이거 많이 써왔는데 우리 첫 번째가 2파이 n분의 60의 P죠. P는 2에다가 I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뉴턴메타. 여기 2는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분권이나 타여자 주면 V-IA RA고요. 직권이 줬을 때는 V-IA에 우리 RA 플러스 RS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0.975 n분의 P죠. 킬로그램 메타인데 한 번 더 쓰면 우리 0.975에다가 n분의 2 P를 바꿔 쓰면 이렇게 되죠. 2에다 IA 곱한 거 같다. 그래서 이거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요게 이제 단위가 와트가 되는 거고 뭐 1마력은 746와트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중권 파권 줬을 때 세 번째죠. 2파이 A분의 P자 파이의 IA. 자, 여기 이제 단위가 뉴턴 메타인데 만약에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보면 9.8 나눠주라고 그랬죠. 왜? 1뉴턴 메타 킬로그램 메타가 얼마예요? 9.8 킬로그램 메타니까 9.8을 나누면 뉴턴 메타에서 킬로그램 메타로 단위 환산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K파이 IA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써볼게요 다시. 자, 2파이 A분의 P자 파이의 IA가 되겠고요. 단위를 봐야 돼. 자, 킬로그램 메타 밑줄 그어야 돼. 9.8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권이죠? 중권. 그럼 요거 A하고 P가 같죠? 중권은 A하고 P가 병렬의 수가 극수가 같으니까 약분이 되는 거고 파권은 언제나 2라고 그랬어요.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의 수가 두 개다. 그럼 2파이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체수가 80을 줬고요. 자속이 0.09 줬고 그 다음에 원래 이 IA가 전기자전류인데 전기자전류 대신에 부하전류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12 그리고 9.8분의 1 요거 계산하면 1.4 킬로그램 메타 하고 나오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5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2번 문제. 변압기 내부 고장부에 쓰이는 계전기 특히 또 나왔죠. 우리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전류 차동 계전기, 부울주 계전기 있다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세 가지 그냥 외우세요. 차동 계전기, 부울주 계전기, 전류 차동 계전기 또는 전류 차동 계전기를 우리가 원래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데 내성 규정이 바뀌면서 전류 차동 계전기라고 바뀐 거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자, 53번은 50Hz 12극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격 전압으로 전격 출력 10마력 밑줄 그시고요. 출력이 10마력 발생하며 회전하고 있다. 이때 회전수 물어봤는데 전동기 회전수 물어본 거죠. N값. 동선이 350W.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과의 합이다. 이렇게 주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의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손실, 그러니까 입력이란 놈이 출력과 손실의 합이라고 친절하게 준 거죠. 자, 회전자의 속도 한번 볼까? 일단 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 1-s에 n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슬립을 구해야 돼요. 안 줬잖아. 자, 공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ns분의 ns-n이고요. 그 다음에 E2분의 우리 E2s가 있었고, 그죠? F2분의 F2s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야? P2분의 우리 P2C가 되는 거죠. 동선이 주어지면 네 번째라고 그랬는데 지금 동선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P2가 입력인데 입력은 줘 안 줘? 주면 넣고 안 주면 우리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들 문제 조건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의 합이다. 출력 더하기 손실이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가도록 합시다. 요거 가지고 풀 건데 S는 P2분의 P2C죠. 동선이 얼마예요? 동선 350W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안 줬으니까 출력 더하기 손실. 출력이 10마력이죠. 곱하기 와트로 환산해야 되니까 1마력이 746W 10 곱하기 746 하면 되고 더하기 동선 손실 350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 계산값이 얼마나면 0.044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속도만 곱하면 되는데 동기속도는 안 줘요. 무조건 구해야 돼. P분의 120F죠. 동기속도 공식. 그래서 극수가 12극짜리고요. 120의 주파수가 50인가요? 예. 500 나오죠. RPM. 그래서 500을 곱해주면 됩니다. 500보다 작죠? 왜냐면 항상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속도보다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도차가 얼마라고 그랬어? SNS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유도기가 동기기에 비해서 SNS만큼 늦는다라고 했던 거죠. SNS만큼 느리다. 그래서 극수가 2급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SNS만큼 늦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SNS만큼 늦는다. 이거 정답 1번에 있어요. 1번. 예,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78 RPM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53번의 정답 몇 번이면 2번 되는 겁니다. 2번. 500보다 느린. 그 다음 54번. 자, 54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에서 SCR을 사용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변화시키는 거. 우리 결론은 우리 유도전동기에 뭐가 있어요? 전압 제어가 있죠. 그래서 SCR에 우리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한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답으로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5번 삼상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 우리 이거 잘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원선도 작성시 우리 필요한 시험. 그렇죠? 아닌 거 대표적으로 슬립 측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는 거예요? 권선의 우리 저항 측정 시험이 되겠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우리 뭐예요? 무부하 시험이죠. 다른 말로 개방 시험. 세 번째 우리 뭐예요? 구속 시험. 그래서 이거 답 찾으면 슬립 측정이 또 나와 있죠. 대표적인 답에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6번 갑니다. 자, 56번 문제는 동기기의 과도한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뭐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소극여자 방식 채용하고 플라일 효과를 크게 한다. 뭐 조속기 동작을 신속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아닌 거 물어보면 플라일 효과를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락비를 크게 하고 그러면 안정도가 증진되는데 3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플라일 효과를 작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한다고 해야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57번 요거 답이라고 하나 체크하시고 57번 문제 돌극형, 철극형 요렇게 지금 뭐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 그림이 자체가 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철극형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돌극형 얘기하는 거죠. 돌극형. 우리 수차 발전기 용도, 그죠? 그리고 형태가 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속기,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특징 물어봤는데,
형이 커진다. 1번은 맞아요. 2, 3번은 틀렸고 4번도 맞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특징 관계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 전기자반 적용이 역률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거 우리 답이 공단답으로 4번에 한번 체크해서 나왔으니까 4번으로 보셔야 돼. 1번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게 더 특징 관계에서 더 정답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따졌을 때 4번이 더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4번으로 체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를 해서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답으로 좀 보세요. 57번 문제.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이 새끼 또 나왔어요. 기동방식. 그죠?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밑줄 보세요. 우리 기동법 정리하면 어차피 답은 알고 있겠지만 한번 또 정리해봅시다. 농형이 있죠. 농형. 농형의 첫 번째 누구예요? 항상 직입기동 또는 우리 전전압기동이라고도 했었죠. 얼마예요? 5kW 이하 소용량. 두 번째가 누구예요? Y델타 기동. 얘는 범위가 얼마? 5에서 우리 15kW죠. 그래서 10kW 나오면 Y델타였고요. 세 번째 기동보상기가 있죠. 얘는 얼마? 15kW 초과. 그다음 네 번째 리액터 기동이 들어가는 거죠. 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우리 리액터 기동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누가 있어요? 권선형.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2차 저항 기동이 들어가는 거죠. 2차 저항 기동. 두 번째 누구예요? 우리 게르게스 이항 기동. 자, 그래서 권선형에만 쓸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답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다. 2차 저항 기동 몇 번에? 3번에 있나요? 네.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형이 아닌 거 물어봐도 요거 종류로 나온다면 이 두 개가 무조건 답이에요. 거의 예죠. 거의 예. 1번에 있는 거. 첫 번째 있는 거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용량까지 나온다면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9번 우리 가도록 합시다. 자, 59번 문제는 자, 우리 정류회로 문제인데 단상 전파에다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단상 전파. 거의 뭐 매회 매번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류회로. 자, 100A 직류를 얻는데요. 자, 직류 전류 ID가 100A라는 얘기죠. 그때 정류기의 교류 축전류, 교류의 시료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냐? 그럼 전파는 얼마예요? ID는. 우리 ED가 0.9에 얼마였어요? 2였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0.9의 I가 되는 겁니다. ED는 0.9의 E니까 ID도 0.9의 I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류 교류니까. 그럼 I는 얼마분의? 0.9분의 ID죠. 0.9분의 100인가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거 111A 나와요. 정답 1번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60번 가도록 합시다. 자극이 60Hz 삼성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것도 지금 출제 잘 되고 있어요. 속도가 200m/s 이하로 하려면 회전자의 최대 직경은 약 몇 메타로 합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에서 우리 그 계자가 회전자죠. 그래서 계자가 회전할 때의 속도 V를 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이디에다가 얼마예요? 60분의 N이 아니라 N은 직류기. 뭘 붙여? 그렇죠. S를 붙여가지고 동기계 주변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D 값을 물어봤으니까 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곱하기 NS분의 60 곱하기 V 하고 나오면 되는데 자, 파이고요. 자, NS는 구해야 돼요. 동기속도 공식 P분의 120F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극수가 몇 극이에요? 4극에다가 120의 주파수가 60이죠? 그래서 4, 32, 3, 68, 1800 RPM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집어 넣으시고요. 1800. 그 다음 60에다가 속도가 V가 200인가요? 예,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약 2.1m 하고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하고 나오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보면 지름을 안 줬을 때 항상 얘기했던 거 있었죠. 옆에 따라오는 공식. 극수 곱하기 극간격. 그죠?
곱하기 얼마? 60분의 NS가 되는 거죠. 요거 답이 얼마라고 했어? 120 메타퍼세크짜리 대표적인 우리 기출문제 답 하나 있다고 그랬죠. 지름을 안 줬을 때 속도 구하는 거. 그래서 극수가 12극이고 극간격 1m 주고 60분 NS를 구하면 동기속도 공식에서 NS 구하면 얼마? 600짜리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나누면 10이고 12 곱하기 10이니까 120 나온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3회 문제에서 같이 한번 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